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아이디어 특허로 이변을 만드는 이동기별 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허 출원할 때 첨부해야 되는 명세서에 대해서 전체적인 오버올을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시작이 되는 발명의 명칭과 특히 권리의 핵심이 되는 청구항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구항의 작성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청구항이란 것은 권리를 특허청에서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이 권리가 어떻게 인정이 되었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크나큰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허청에서도 엄격한 특허 청구항의 작성 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의 발명 아이디어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 시작을 한번 같이 해보시죠. 특허청 전자문서 작성기 들어와서 새로 만들기, 특허 명세서 국어 하고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작성을 해야 되는 서식이 자동으로 쭉 생기고 왼편에는 목차가 생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발명의 명칭을 정하는 것입니다. 명칭. 일단 이 명칭은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작성해야 되는 청구항은 순서상 가장 먼저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내가 발명의 아이디어를 뼈대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발명의 아이디어가 정말 무궁무진하고 살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내 발명은 가장 이게 핵심이야 라는 프레임을 설정하는 과정이 바로 이 청구항의 작성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발명의 명칭 그리고 이걸 이용한 발명의 프레임을 청구항 작성을 통해서 확정짓고 그 다음에 명세서 전반에 대해서 살을 붙이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러면서도 명세서 작성의 마지막에는 다시 돌아와서 이 발명의 프레임 뼈대인 청구항이 잘 작성됐는지, 그리고 가장 본질인 발명의 명칭이 잘 작성됐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걸로 명세서가 마무리됩니다. 결국 발명의 명칭과 청구항의 작성이 발명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작성해 볼 명세서 이 샘플은 제가 실제로 특허 출원해서 등록이 되었던 엄밀히는 시동실안입니다. 출원해서 등록되었던 이 볼펜, 플러스 펜이라고 통칭되는 이 펜에 대해서 작성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 이 펜을, 이거는 물론 모나미 M사에서 나오고 있는 기성 제품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 펜을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발명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새 깃털에다가 잉크를 찍어서 그리고 종이에 쓰는 그런 펜만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촉에 펜을 여러 번 찍어야 돼요. 번거롭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심지에다가 잉크를 머금고 이거를 케이스에 넣어서 뚜껑을 닫아가지고 잉크가 새지도 않고 필요할 때 마르지도 않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 뚜껑을 꺼내서 쓸 수 있는 이 펜을 개발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 펜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하면 이 펜을 특허 출원하기 위해서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가? 그 첫째는 명칭입니다. 명칭을 볼펜이라 해보겠습니다. 엄밀히는 볼은 없어요. 그래서 볼펜은 아닙니다만 볼펜이라 해보겠습니다. 볼펜. 그러면은 발명의 명칭에는 볼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명칭이 먼저입니다. 이 명칭이 왜 중요하냐면, 자, 바로 이어서 이 발명의 핵심, 뼈대가 되는 청구항을 작성을 바로 넘어갈 때 청구항의 마무리는 반드시 발명의 명칭으로 명칭 그리고 마침표로 끝나야 됩니다. 발명의 명칭, 마침표. 그리고 청구항은 무엇이 기재되어야 되냐면 이 볼펜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나열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이 볼펜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냥 이런 볼펜입니다 라는 식으로 서술형으로 쓰면 안 되고요. 반드시 무슨 구성, 무슨 구성, 무슨 구성을 포함하는 볼펜,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를 나열하고, 그리고 이걸 포함하는 발명의 명칭점,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포함하는 볼펜. 그리고 이 포함하는 볼펜에는 구성요소 나, 쉼표로 끊어줄게요. 구성요소 다, 구성요소 가, 구성요소 나, 구성요소 다를 포함하는 볼펜. 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청구항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면 구성요소 다는 무엇이냐? 이때 작성되어야 되는 구성요소는 내 발명이 구현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구성요소만 작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발명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는 여럿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구성요소는 핵심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만 이 청구항에, 특히나 청구항 1항에는 포함시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구성요소, 예를 들어서 여기 각인되어 있는 브랜드, 뭐뭐뭐가 각인되어 있는 각인 부분, 이런까지 구성 요소를 포함하게 되면 누군가는 이 불필요한 각인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모방하게 되면 이 모방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구성 요소로만 이 발명의 핵심 요소를 정의해 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발명의 핵심 구성은 무엇이냐? 그거는 이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해결 과제를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성 요소만 미치는 겁니다. 자, 이 발명의 핵심 특징을 문장을 뽑아내면 여러 번 잉크를 찍지 않고 잉크가 마르지 않아서 계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필기구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각인된 부분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끼리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 볼펜의 구성 요소는 잉크를 머금고 있는 심지와, 안에 있는 심지와, 이 심지를 담고 있는 이 케이스와, 그리고 이 심지를 조립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교체할 때도 그렇고 뒤에서 빼내는 마개와, 그리고 평소에 마르지 않도록 하는 잉크, 이렇게 크게 4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독립항 청구항이랑에는 무엇이 기재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 잉크가 담겨져 있는 이 심지 작성을 해볼게요. 심지, 콤마, 그리고 심지를 담고 있는 케이스, 콤마, 그리고 이 케이스 앞에서 심지를 마감해서 잉크가 마르지 않도록 케이스, 뚜껑, 이렇게 심지, 케이스, 뚜껑을 포함하는 볼펜, 이게 청구항의 기본 뼈대입니다. 여기다가 욕심을 더 내서 마개를 청구항에 넣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이 마개는 제조하거나 나중에 심지를 교체할 때 필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필기구를 사용하는 이 필기구의 만들어진 형태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개는 굳이 청구항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구항이랑에는 심지는 구성 요소인데 심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잉크가 포함되고 잉크가 담겨 있고 있는 심지, 그리고 담겨 있고 맨 앞쪽으로 잉크가 나오는 심지, 그리고 케이스는 위 심지를, 이럴 때 쓴 표현이 상기입니다. 위에 기록되어 있는, 기재되어 있는 심지는 심지를 담고 있는 케이스, 심지를 담고 있는, 근데 담고 있는데 어떻게 담다고 할까요? 잉크가 나오는 부분을 앞으로 노출하는, 담고 있는 케이스. 자, 제가 작성하면서 좀 보세요. 잉크가 담겨 있고 앞쪽으로 잉크가 나오는 심지, 좀 이게 뭔가 고급 세련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그냥 순간적으로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잉크가 담겨 있고 앞쪽으로 잉크가 나오는 심지, 그리고 심지를
잉크가 나온 부분을 앞쪽으로 노출하도록 담고 있는 케이스, 그리고 상기 케이스를 해서 잉크, 상기 심지의 잉크 나오는 부분을 덮는 뚜껑, 구성요소 심지 케이스 뚜껑을 포함하는 볼펜. 이렇게 작성하면 청구항이랑 작성이 완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작성돼 있을 때는 했지만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면 이 청구항은 어느 정도는 80%, 90%는 완성이 됐다 하실 수 있어요. 뒤에서 발명의 명칭, 콤마, 무엇을 포함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심지, 케이스, 뚜껑, 그리고 심지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생겼느냐, 케이스는 어떤 것이고 심지와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다, 뚜껑은 그 위 심지하고 케이스 관계에서 어떤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상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앞쪽에 기재되지 않은 그런 단어에서 상기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100% 기재 불비, 기재 부족함이 있다라는 의견 제출 통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기라는 기재는 정말로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요. 그냥 상기라는 그런 고급스럽게 뭔가 세련되게 쓰지 마시고, 심지는 대략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또 케이스는 뭐 심지어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좀 집중을 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구성 요소가 뭐가 있고 이들은 어떤 식으로 얽혀 있다라는 그런 설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무엇을 포함하는 발명의 명칭, 콤마.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청구범위 청구항 1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이 청구항 1이 어떤 거냐면 청구항 2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청구항 2는 뭐냐? 청구항 1은 내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인데, 제가 아까 이 마개의 구성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개는 핵심 부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부분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특허 권리로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요구를 하냐? 청구항 2로 넣는 겁니다.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식별 항목을 추가로 2항을 넣으면 짜잔 하고서 청구항 2항이 열립니다. 청구항 2항도 넣어라. 청구항 2항은 어떻게 작성하냐면 지금 청구항 1항처럼 볼펜이 아닌 뭐 다른 식으로 또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청구항 1항에 연달아 가지고 그 연장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청구항 1에 있어서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볼펜, 똑같이 발명의 명칭, 콤마. 청구항 1항에 있어서 이 지금 작성된 청구항 1항에 여기서 미처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로 말해주면 그게 청구항 2입니다. 뭐냐? 구성 요소를 추가로 포함하면 더 포함하는 구성 요소 라를 더 포함하는 볼펜. 앞서 구성 요소는 심지, 케이스, 뚜껑이었는데 여기서 미처 얘기하지 않았는데 추가적인 구성 요소가 있다면 구성 요소 라를 더 포함하는 볼펜이 될 테고요. 만약에 앞서 있어서 구성 요소가 좀 특징이 더 있다면 구성이 뭐뭐한 것을 더 특징으로 하는, 이렇게 됩니다. 제가 마개에 관한 구성이 아까 미처 말을 하지 않았죠. 청구항이랑 있어서 마개를 더 포함하는 볼펜, 이게 청구항 2항의 기본 구성입니다. 마개는 무엇이냐? 상기 케이스의 뒤에서, 여기서는 상기가 들어가도 되는 게 이 청구항 1항에 있어서라는 것은 실제 청구항 1항의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기를 작성됩니다. 청구항 2항을 해석할 때는 청구항 1항에 있어서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청구항 1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스의 뒤에서 심지를 넣고 뺄 수 있도록 마감하는 마개를 덮어하는 볼펜, 이게 청구항 2항의 구성 요소입니다. 기본 모습입니다.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인지 이때부터는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청구항 3 가볼까요? 이 뚜껑에 보면은 줄무늬가 있어요. 줄무늬는
아마도 돌려서 뺄 때 이거를 더 쉽게 집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청구항 1에 있어서 볼펜 점, 이건 기본 모습이고요.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청구항 1은 이 신집서 뚜껑까지의 이 구성 요소를 했죠. 그래서 이 중에 나오는 하나의 구성 요소를 더 특정하는 경우에 상기 뚜껑에는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홈이 더 구비된 것을, 홈이 형성된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형성된 볼펜. 이때 뚜껑에는 홈이 형성되었다, 이런 설명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하는 이라는 걸 하지 않았지만, 이걸 홈을 구성 요소로 따진다면 않도록 하는 홈을 더 포함하는 볼펜, 이런 식으로 청구항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청구항 3개를 작성을 했습니다. 청구항 1항, 기본적으로 이 자체로서 권리가 되는 것을 독립항이라고 그러고요. 청구항 1항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청구항에 의존하는 항을 종속항이랍니다. 이렇게 몇 개의 항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청구항이 50개가 돼도 100개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항을 나눠서 작성을 하면 이게 바로 청구 범위 작성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청구 범위가 작성이 되면 머릿속에는 내 발명이 특징되는 구성이 무엇이 있구나라는 것이 잡히게 돼요. 그리고 특히 청구항 1항에 있는 이 구성 요소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발명의 과제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청구항을 작성하고 나서 비로소 앞으로 와서 이제 발명의 기술이 되는 배경이 되는 기술 또는 발명의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후부터는 청구항이 작성됐다라고 전제하고 이후에 발명의 명세서 나머지를 작성하는 순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